2015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 평범한 여름날 오후 생활실에서는 의경들이 빵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50대 경위가 들어왔고 몇 분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20대 젊은 의경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인 이 사건. 오늘은 구파발 총기 사고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8월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 박모 상경을 포함한 의경 3명이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50대 박모 경위가 생활실에 들어왔습니다. 나만 빼고 너희들만 먹느냐? 박 경위는 이렇게 말하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는 38구경 권총의 안전장치, 이른바 고무파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박상경의 왼쪽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박상경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권총에는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첫 격발은 공포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첫 발부터 실탄이 나갔습니다. 2부 장난이었다 vs 살인이다. 사건 직후 박 경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즉 이것은 사고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일부 여론은 달랐습니다. 가슴을 정조준했다.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 다른 의경들도 위협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아니냐는 것이었죠. 사건을 수사한 은평경찰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놀랍게도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송치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없고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범행 직후 박 경위의 행동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기소했고 2016년 1월 6일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3부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장전된 권총의 경우 첫 격발은 공포탄이고 두 번째 탄부터 실탄이 나가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1심은 살인죄를 배제하고 중과실치사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가 일부 적대감을 표하긴 했지만 살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2016년 11월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6년. 살인이 아닌 중과실치사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4부 여전히 남은 의문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왜 첫 발부터 실탄이 나갔을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공포탄이 먼저 발사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첫 발부터 실탄이 나갔죠. 법원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둘째, 안전장치를 왜 제거했을까? 박 경위는 총을 쏘기 전 고무파킹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장난을 치려던 사람이 왜 안전장치를 제거했을까요? 셋째,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의도가 담긴 말이었을까요? 넷째, 다른 의경들에게도 총을 겨눴다. 법원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박 경위는 이 사건 외에도 3회에 걸쳐 다른 의경들에게 총기를 겨누어 협박했습니다. 이것도 장난이었을까요? 5부 축소 수사 아니냐. 2017년 10월 피해자 유족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들의 가슴을 정조준해 고의로 방아쇠를 당겼음에도 당시 은평경찰서는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축소 은폐 수사했다. 유족은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 봐주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50대 경위라는 선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부 오발이라는 단어. 한편 경찰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로 불러왔습니다. 오발, 즉 잘못 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은 결국 오발이라는 단어를 빼고 구파발 총기 사고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발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고였다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기 사고라는 표현은 보다 중립적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16년 1월 6일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고는 징역 6년이었습니다. 2015년 사건 발생, 2016년 대법원 확정. 형량의 절반을 감형받았다면 박경위는 이미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박상경 의경. 그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같은 경찰관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인이었을까요? 법원은 중과실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군대와 경찰 조직 내의 권력 관계, 총기 관리의 허술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 젊은 생명의 가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사고였을까요? 살인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